취득세, 등록면허세까지 끝났네요. 자, 재산세로 한번 가보자고요. 18번. 자, 요약집은 640쪽부터 이어지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뭐를 물어본다? 징수 부과 옳은 것 1번. 점. 과세 기준일은 매년 6하나 5. 자, 토지 나왔잖아. 토지는 7월이 아니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거는 건물분이에요. 토지 건물 헷갈리면 안 돼요. 건물은 빠르게 걷고 토지는 늦게 걷어요. 9월 달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나왔다. 500만 원 이하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이 얼마야? 언제나 출제되는 거. 요건을 알아야죠. 종부세든 재산세든 요건이 250초가 이게 딱 중심이 잡혀야 돼. 여기에서 답을 500만 원 이하라고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and 2개월. 근데 500만 원 초과일 때 초과라고 나오면 뒤에 지문은 뭐가 나와? 50% 이하 금액 and 2개월. 이렇게. 그럼 이하에 초과예요. 이하. 그러니까 250초과 맞죠? 그러나 초과라고 나오면 지문이 달라져요. 50% 이하. 절대 요해와 요해를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2개월. 6개월은 종부세 지문이에요. 그 두 번째 점은 뭐야? 5. 세 번째 점 5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무조건 뭐다?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죠. 신고납부도 아니고 특별징수, 오로지 정부가 결정하는 보통징수. X. 그럼 몇 개에 옳은 게? 2개. 그다음 답이 몇 번? 3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는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래서 종부세는 6개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도 정리해야 돼, 이번 시험에. 양도세. 언제나 출제되는 거야, 셋 중에 하나. 종부세와 재산세는 개월수만 다르고. 그럼 양도세는 얼마 초과할 때 요건이 얼마야? 1000 초과야 양도세는. 이걸 딱 기억해야 돼, 요건. 그럼 답을 1000 초과해서 2000까지. 2000 이하라고 나오면 뒤에 오는 지문은 뭐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 2000 초과라고 나오면 무조건 뒤에 오는 지문은 뭐다? 50% 이하 금액 and 뭐다? 2개월. 단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분납기간 2개월, 6개월, 2개월. 이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자, 1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9번은 뭐를 물어본다? 종합합산. 그러니까 분리, 별도, 종합. 구분해야 되죠? 필수예요, 필수. 요약집은 632쪽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1번. 임야다. 어떤 의미야? 문화재.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럼 세율은 몇 프로예요?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 비례세율. 자, 2번은 어떤 땅이야? 공장군의 토지인데 처분 등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처분 등을 제한하니까 세금이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로 결정되는 공장 땅은 몇 프로? 0.2%.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안 까먹는 거. 자, 5번 출제된 게 3번입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 허가 등을 받아 공장용 땅은 무허가다. 무허가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럼 세율도 알아야죠? 세율은 누진세율이잖아. 0.2에서 최대 몇 프로?
0.5.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그래서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누진세율을 써요. 종이요 별리사 숫자 배열. 자, 4번. 이면대 어떤 이마야?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 분리과세.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보존지구라고 나오면 비과세입니다. 그래도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와 보존지구 구분해야 돼요. 환경보호 목적이니까 분리과세로 간다. 보존지구라고 나오면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비과세.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포인트가 뭐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그린벨트죠?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로 간다. 그럼 답이 몇 번 볼게요? 3번. 자, 20번. 납세무자. 왜 출제합니까? 점수 주려고. 이런 거 틀리면 대책이 없다. 요약집은 637쪽부터 이어지고요. 자, 1번.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납기 개시일하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현재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어떨 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를 아니하는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로 바뀝니다.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있다. 그 다음 3번은 사용자를 납세무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용자예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자로 갑니다. 그 다음 4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죠. 지자체. 엔드, 연부, 엔드, 무상. 하나 불충족됐죠? 그럼 유상이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야? 매도계약자지. 지자체가. 그 다음 매수계약자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몇 번? 4번.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일 때만 있다예요. 매수계약자는 사용료를 주잖아. 그러니까 없다로 바뀝니다. 유상으로 끝나면 없다. 무상으로 끝나면 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꼭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여러 사람이 공유했는데, 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즉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죠. 근데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균등한 걸로 본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유는 무조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지분권자. 1인 하면 틀려요. 큰 자 하면 틀려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20번의 답은 4번. 자, 2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21번은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역시 납세무자. 납세무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1번. 법이 바뀌었죠? 신탁법은 뭐다?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예요. 위탁자 옳은 거니까 답이 몇 번? 1번. 나머지는 다 틀린 거를 분석해야죠. 자, 2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자, 과세 대상을 물어보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로 구분하잖아요. 뭐만? 토지만. 주택은 절대로 구분 안 해요. 벌써 주택이 들어가서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만 갑니다. 주택은 토지 건물 절대 구분 안 한다. 뭐를 지워야 옳은 지문이야? 주택을 지워야죠. 토지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자, 3번 또 나왔다. 국가 선수금. 자, 포인트는 뭐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 그럼 누가 납세무가 있다?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틀렸네. 이상하다. 매수계약자가 어디로 갔지?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끝났으니까 내 것은 아니잖아. 그러나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바닥면적의 몇 배? 10배. 절대 옆면적에 속으면 안 돼요. 숫자는 항상 옆에 잘 봐야 돼요. 10배. 옆면적하면 틀려. 바닥면적의 10배. 그리고 3번. 토지든 건축물 범위에는 무조건 뭐를 제외한다? 주택을 제외한다. 주택은 따로 계산하는 거야. 주택분재산세로. 토지든 건축물 범위에는 무조건 주택을 제외한다. 주택은 주택만 따로 걷는 거라고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네. 자, 22번. 자, 22번은 부가징수. 자, 요약집은 641쪽부터 이어집니다. 자, 박스 문제네요. 틀린 것. 1번. 자, 토지분이네. 토지분은 납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벌써 틀렸죠?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에만 쓰는 거예요. 20만 원 이하 7월. 9월 하면 안 돼요. 빠르게 7월, 뭐 10월 이러면 틀려요. 20만 원 이하 and 7월 and 한꺼번에. 토지분은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누락됐다. 모든 세금은 누락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 물납을 허가했다. 그럼 허가하면 평가를 해야죠? 항상 현재를 물어볼 때는 어느 시점에서 판단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항상 현재는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합니다. 평가 두 글자 시가. 근데 왜 틀렸어? 6월 1일로 고쳐야죠. 자, 토지. 자, 토지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원래는 석장이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토지는 무조건 한 장입니다. 왜 틀렸어요? 각각을 지워야죠. 각각이 아니라 무조건 한 장의 고지서에 분리별도 종합을 찍어서 날라온다고요. 납세자가 불편하니까.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땡이에요. 그럼 틀린 거네. 틀린 거는 몇 번? 5번. 다 틀렸네요. 다 틀렸죠? 다 틀렸어. 자, 23번. 자, 전체 문제예요. 재산세 전체 문제. 요약집은 642쪽을 참고하고요. 자, 23번. 자, 주택이네. 주택. 뭐를 물어봐? 직전 연도, 해당 연도가 나오면 세부담 상한이에요. 필수예요. 벌써 답은 몇 번? 1번. 주택은 150 쓸 수 없다. 이게 토지면 맞는 거야.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예요. 그럼 세부담 상한은 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가 나올 때는 130%. 이렇게.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다. 그러나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이에요. 공시 가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3억까지는 뭐다?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여러분들 집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지문이 뭐다?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에요. 자, 2번. 자, 국가 1년 이상 공용. 무슨 뜻이다? 국가가 1년 이상 개인 재산을 사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유료. 돈 주고. 그럼 개인은 돈 받잖아. 그러니까 유료가 되면은 부과한다. 그러나 무료가 되면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자, 나왔다. 3번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는 엔드 개념이죠.
그럼 5글자로 녹아낸다. 주된 상속자 있다. 맞잖아요. and 개념. 만약에 5할 개념이면 신고가 된 경우 그러면은 상속인각자로 바뀌어요. 둘 다 안 됐을 때 등기가 되거나 신고가 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인 주된 상속자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로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신고가 된 경우 그러면 상속인 각자로 바뀌어요. and 개념이다. 자, 4번 나왔다. 19 상가주택이죠. 1인 소유 19 and 50% 이상 and 주택으로 본다. 19 50% 이상이에요. 한글로 어떻게 풀어요? 크거나 같을 때 19 and 50% 이상 and 주택으로 본다. 만약 한 동이라면 따로따로 본다. 한 동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19.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네. 자, 2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누진세율. 딱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잖아.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몇 개 있어요? 재산세에서 몇 개 있다?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비누잖아요. 그럼 누진세율은 무슨 첫 번째 무슨 합산? 총합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 곱하려고 3단계.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 별도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 곱하려고. 또 하나 주택. 주택도 누진세율이잖아. 그러니까 주택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반드시? 별장 제외. 왜 별장은 제외합니까? 4%짜리니까. 그래서 별장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4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이거 이번에 출제되는 거잖아. 주택세율. 주택은 몇 프로예요? 0.1에서 0.4. 4단계. 0.1에서 0.4. 1%도 안 돼요. 우리의 아파트. 근데 이제 법 바뀐 게 있죠? 1주택 소유. 1주택 소유. 집 하나야. 자, 공시가격 얼마 이하? 9억 이하로 법이 바뀌었어요. 9억 이하. 공시가격 9억 이하는 0.05를 인하시켰어요. 위에 거보다 0.05를 인하시켰다. 0.05에서 최대 0.35. 4단계는 똑같고. 그래서 1주택자 공시가격이 6억이 아니라 9억 이하는 0.05에서 0.35. 나머지는 다 위로 올라가요. 1번, 2번 별장을 뺀 반드시 세율 구분해야 돼요. 자, 24번. 자, 시 주거지역 뭐다? 공장용. 공장용지잖아. 시. 공장용지죠? 시에 있잖아. 주거지역. and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가? 별도 합산. 그래서 공장용지가 별도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군이 아니라 시. and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 별도 합산이다. 그래서 기역은 5네. 만약에 군지역이라면 분리과세 0.2 비례세율로 가겠죠? C. 그 다음 분리도 007 이런 거 X. 자, 디귿 이번에는 뭐다? C네. 공장용 건축물이네. 그럼 우리가 일반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0이요. 여기에다 공장용 건축물은 C 주거지역이니까 오염을 배출하니까 2배로 곱합니다. 그럼 매년 몇 프로? 0.5. 이런 거를 비례세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디귿은 공장용, 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물어보는 거예요. 0이 5의 2배, 0.5. 비례세율이라고요. 그걸 리을은 맞네. 누진세율.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기역 리을.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종합합산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거는 3개밖에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재산세 끝났네, 포인트가. 자, 25번. 네, 종부세로 들어가네요. 항상 종부세도 전체를 잘 기억해야 돼요. 25번. 자, 종부세로 들어가네요. 요약집은 655쪽. 쭉 돼 있어요. 종합 문제니까. 그럼 24번은 요약집 어디에 있을까요? 638쪽. 자, 종부세. 자, 전체 문제는 1번.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줘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연령별 공제. 이중과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를 공제하고 연령별 공제. 20, 30, 40. 맞죠? 5살 단위에 따라. 근데 뭐도 알아야 돼요. 기간별 공제 5년 이상. 기간별 공제는 5년 단위에 따라 20, 40, 최대 5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기간별 공제는 30이 없어요. 5년 단위로. 그래서 연령은 2, 3, 5.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2, 4, 5. 중복 적용할 수 있죠? 중복 적용 한도는 90이 아니라 몇 프로라고 그랬어? 80이고. 이거 2, 3, 4. 2, 4, 5. 누구만 해준다? 1주택자만. 절대로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그 다음 2번. 뭐를 물어본다? 징수하자고 할 때는 고지서를 보내죠? 고지서는 5일 전인데 이거 납부기한, 개시. 개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개시가 안 들어가면 틀려요. 종부세 왜 개시가 들어가야 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납부기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간 5일 전에 날린다. 그럼 벌써 10일이 까먹어 버렸잖아요. 납기가 보름인데 5일 전까지 날리면 10일이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그다음 납부기한 뭐다? 개시 5일 전에 날라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개시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3번. 자,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 재산세 종부들을 합친 거야.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뭐 어떻게 한다? 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직전 연도. 과세균을 실제 소유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맞는 지문이죠? 올해 집 사서 종부세 대상이야. 그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라면 종부세 폭탄 때리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 소유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소유한 걸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옳은 지문이다. 자, 그 다음 4번. 자,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는 재산세잖아. 그럼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 그럼 이 부분 재산세 냈잖아요. 그럼 종부세에선 빼줘야죠. 똑같이 빼줘라. 같은 재산이니까 똑같이 빼줘라. 그래서 그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어떻게 한다?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똑같이. 둘 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전자를 빼야 된다고요. 50%를 적용했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50% 적용하고 재산세에서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으면 종부세에서도 가감된 세율을 적용하라. 똑같이 가라. 좌우간 4번은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전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25번. 자, 종합합산이네. 얼마 초과예요? 80억 초과. 납세무자 맞죠?
별도 합산이. 그럼 종합합산은 얼마예요? 종합합산은 5억이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주택은 얼마 초과예요?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죠? 근데 1주택자는 법이 바뀌었어요. 11억 초과입니다. 이렇게. 주택은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 집 하나 있어. 1주택자는 개인별로 11억 초과에 11억. 그다음 별도니까 80억 초과. 종합을 물어보면 5억 초과. 주택을 물어보면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요. 딱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이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26번. 자, 종부세 전체 문제네요. 전체 문제. 6, 5, 4 이렇게. 자, 1번. 종부세는 항상 재산세와 똑같죠? 6 하나. 자, 나왔다. 1세대 1주택.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표준. 11억을 빼는 거예요. 5억을 빼고 6억은 공통이니까 6억이 뒤에 나와야 돼요. 다주택자는 6억을 빼잖아. 그럼 1주택자는 결국 11억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물어볼 때 몇 프로? 95%.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11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비율을 물어볼 때 몇 프로예요? 95. 물어볼 때 과세표준,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표를 물어볼 때는 8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다? 11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그 뜻이에요. 1주택자.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3번. 납세무자를 물어보래. 이번에는 누구를 물어봐?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다? 5억 원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있다 없다를 꼭 봐야 돼요. 그리고 4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잖아. 그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 똑같아. 그럼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에서 공제할 때 똑같이 공제하라. 똑같이 어떻게?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전자가 안 들어갔어요.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틀려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뭐다?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라. 그 뜻이에요. 적용받기 전 세액하면 틀린다고요. 이번엔 전자가 안 들어갔어요. 자, 5번 나와 있잖아요.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했다.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아니에요. 그럼 2주택 이하가 5억인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틀렸죠? 법인이 비례세율이죠. 개인은 무조건 누진세율이다. 그러니까 틀렸어. 5번. 이 세율도 개정법이에요. 주택 정리 잘해야 돼요. 하나, 두 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는 0.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갑니다. 6단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주택. 그리고 조정 지역이야.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거나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 3개 이상은 옆에 거보다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늘어난다. 어떻게? 1.2에서 최대 6%까지 6단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누진세율이잖아요. 하나, 두 개는 이렇게 가고 조정 대상 지역에 2개나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3개 이상은 1.2에서 6% 옆에 거 배. 단 법인은 어떻게 해요? 법인은 투기꾼으로 봐.
법인은 비례세율. 이해를 물어볼 때는 끝에 거. 3% 한 방에 곱해. 그럼 누진공제가 안 되니까 법인은 세금 폭탄. 그럼 이해를 물어볼 때 법인은 끝에 거. 6%. 그래서 법인은 비례세율을 쓰고 개인은 누진세율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뭐를 알아야 돼? 세부담 상한. 이것도 법이 바뀌었죠? 세부담 상한을 물어볼 때는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무조건 150%야. 이해는. 그리고 이해를 물어볼 때는 300%. 그래서 300%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작년 대비 3배로 뛰어. 그럼 나머지는 토지 포함해서 150. 그래서 종부세는 200이 없어요. 그리고 법인은 제외. 법인은 무조건 다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이냐. 항상 개인만 쓰는 거다. 그래서 법인을 물어볼 때는 종부세에서 항상 제외. 자, 이렇게 해서 개정법 필수예요. 필수.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죠. 법인이 아닌 2주택 이형이잖아. 그냥 2주택은 어떻게 가? 이거 0.6에서 3%. 그냥 2주택이잖아요. 0.6에서 3%.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라면 배로 늘어나요. 1.2에서 최대 6%.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란 얘기가 없으니까 누진세율로 갑니다. 0.6에서 3%. 답이 5번.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자, 그 다음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임대. 사업소득, 임대죠. 자, 임대는 부담 없이 들어주면 돼요. 자, 결성금. 결성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슨 결성금?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은 뭐다?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맞죠? 원칙은 공제 안 해, 상가는. 그러나 주거용 건물은 손해나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주택만 공제하는 거야. 3번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임대업은 622쪽에 쫙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 총 수입 금액이 합 2천만 원 이상도 과세하죠? 월세 받았을 때 2주택 이하도 2천만 원 이하는 과세해야 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종합소득에 합산할래. 그럼 합산할 수 있어. 나는 종합소득 싫어. 따로 분리과세하래. 14%.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지문은 뭐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에 선택하여 과세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방법을 갈 수도 있고 나는 선택해서 분리과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한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겸용주택이잖아. 항상 임대나 양도에서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큰 경우는 뭐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같거나 작을 때는 맞는 지문이에요. 크잖아. 크니까 양도세와 똑같이 전부주택으로 간주하여 판단한다. 답이 3번이에요. 양도세와 똑같다고요. 사업도. 큰 경우는 전부주택으로 간주하여. 자, 나왔다. 4번. 공익관련. 자, 공익관련 나와 있잖아. 공익관련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에요. 이것도 정리 잘해야 돼요. 지역권, 지상권, 부동산상 권리 중에 열거된 거, 전세권, 임차권. 이거 4가지예요. 열거된 거. 그럼 이거를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뭐다? 사업소득이에요. 대여해서 지역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대여해서 받으면 사업소득. 근데 대여인데 어디에 공익사업 관련. 공익 관련 대여하면 뭐다? 이 두 녀석은 사업으로 안 보고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다 사업소득이에요. 다 사업소득으로 본다고요. 요 두 가지만. 지역권, 지상권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대여가 아니라 여기 뭐 양도예요. 이거 여기서 안 나오면 여기서 지금 양도 팔았어. 양도라고 이번에는 양도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거 다 구분한 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지상권은 등기불문 대상이다. 전세권도 등기불문 대상이다. 단 임차권은 국내권은 뭐다? 등기된 것만 대상이다. 이거 팔아먹었을 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대상이라고요. 단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 이렇게 또 여기까지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도 옳은 지문이죠? 공동소유주택. 그럼 공동소유주택이잖아. 그럼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집으로 봐? 지분이 가장 큰 자 집으로 보죠? 근데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 꼼수 부리니까 법을 보완해 놓은 거예요. 총 수입 금액이 얼마 이상? 600만 원 이상. 그 다음 기준시가 9억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의 지분 비율이 30% 초과할 때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 숫자 배열 어떻게 돼? 369, 369. 369, 369. 주택수에 들어가요. 3, 30% 초과. 6, 600만 원 이상. 9,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시가죠? 자,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임대 끝.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네요. 28번 1세대 1주택. 요약지분 680. 이쪽부터 이어집니다. 틀린 거. 1번 19년에 취득했다. 법령에 따라 고가주택을 21년 5월에 팔았다. 고가주택도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해줘요. 그럼 장특공제는 필수가 몇 년 보여야 돼요? 3년 이상 보유. 그럼 3년 됐어요? 안 됐어요? 20일에서 12년밖에 안 됐네. 3년 이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3년이 안 됐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고가주택. 항상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이죠? 그럼 답은 2번. 기준시가 틀렸네.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돼요. 9억 기준이야. 9억 초과.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뭘로 따져? 시가표준액. 9억 기준이 취득세는 그 다음 임대는 자 취득세죠? 이렇게 따진다고요. 이렇게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요. 그리고 임대에서는 기준시가로 따진다. 9억 여부. 양도에서는 뭐를 따진다? 실질거래가액. 9억은 똑같은데 항상 이 9억은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앞에가 달라. 실질거래가액. 그래서 여기서는 양도기 때문에 실질거래가액. 임대는 안 판 거니까 기준시가. 그리고 취득세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따진다. 9억 따지는 방법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답은 2번이네. 자, 3번. 뭐와 뭐를 고가주택이죠? 자, 드디어 나왔잖아. 고가주택 계산할 때 양도 차익 어떻게 계산해? 여기 보세요. 전체를 구하잖아. 전체를 구하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9억을 차감해야죠? 9억을 차감해서 9억 초과만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식이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를 차감해야 돼? 9억 차감해야 돼. 그러면 비율이 나오잖아? 그럼 비율만큼 곱하면 뭐가 된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9억을 차감하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10억에 팔았어. 고가주택이죠? 10억. 그럼 10억. 얼마를 빼? 9억. 그럼 10분의 1억. 이 부분만 과세금 10분의 1을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어떻게 한다? 전체 양도 차익에서 얼마를 빼? 9억을 차감하고 뭐를 곱해?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 10분의 1억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비율을. 맞는 질문이에요. 자, 4번. 자, 4번은 뭐를 물어봐? 똑같은 거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죠?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장특공제도 전부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얼마를 빼? 9억을 차감하면 비율이 나와. 그럼 비율을 곱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가 나온다는 지문이에요. 2번, 3번은 3번, 4번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 다가구 5번. 자,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럼 전체를 어떻게 본다? 하나로 본다. 그래도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넘어가는 모든 주택은 고가주택이에요. 즉 다가구는 이렇게 팔면은 단독으로 본다고요. 하나. 답은 2번이네요. 자, 29번. 이 지문 이번에 나왔던 건데 꼭 기억해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아요. 전체 장기를 구하고 9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공제를 또 해주면 안 돼. 항상 비율만큼 곱한다. 자, 그 다음 29번. 자, 거주자의 국내 전체 문제네요. 요약집은 700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28번 이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예요, 이거. 작년 기출문제. 얼마나 작년에 시험이 쉬웠어. 답은 보이게 만들었잖아. 작년에 기출문제 다 맞췄잖아. 답 2번이라고 딱 찍었잖아. 뭐 이런 긴 거 읽어볼 필요가 없잖아. 이해도 안 되는 거. 그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작년에 답은 쓰게끔 만들었어요. 자, 29번. 자, 나왔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잖아. 이거는 뒤로 읽는 지문이야. 이상해. 뒤로. 봐봐. 갑, 을, 병. 앞으로는 뭐다? 증여. 증여받고 가족끼리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무슨 과세라 그랬나? 2월 과세.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뒤로부터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다음 양도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돼. 똑같은 지문이에요. 이상하다. 증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데 글씨가 이상해. 이거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알아들었나요? 증여받고 뒤로 읽은 지문이라고요. 5년 이내에 증여받고 나왔잖아요. 그럼 뭐를 물어본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물어보잖아요. 그럼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
1번. 자, 을이 뭐다? 필수야, 필수. 수중자. 수중자는 뭐를 내야 돼? 증여세. 수중자는 뭐를 내야 돼? 양도세. 자, 그럼 증여세는 안 돌려주죠?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 차익을 한도로 어디에 산입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결국 양도세를 거둘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그다음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되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수, 중,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언제나 물어보는 거야. 그럼 2월 과세는 뭐를 한다는 거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죠? 그럼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 누구 거? 갑 거를 적어. 그리고 보유기간 따질 때는 늘려주죠? 뭐를 물어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물어볼 때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그러나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예요. 세 개는 무조건 필수다. 지금 15번 했어요.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필요경비는 2월 과세니까 산입한다. 자, 그 다음 2번. 이거는 특수관계인이 나왔죠, 증여? 이거는 뭐다? 형과 동생이랑 하는 거야. 형과 동생 1번은 뭐다? 배우자랑 하는 거고 2번은 형과 동생. 역시 뭐를 물어봐? 필요경비. 자, 필요경비는 뭐다? 형과 동생은 돌려줘. 증여세 돌려주고 끝나. 그럼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돌려줘 버려요. 형과 동생은 증여기 때문에. 자, 3번. 자, 3번은 이제 증여가 아니라 뭐다? 특수관계인. 양도잖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양도했어? 미달 양도. 양도세 띄어먹었잖아. 그러니까 부당하게 띄어먹었다고. 포인트는 뭐다?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정될 때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야.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무조건 숫자 5%,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 차이 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차이 나나요? 2억이네. 그럼 3억 이상 안 들어가죠? 계산한다가 아니라 뭐다?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상적인 거래요. 시가로 계산한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3억이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3억 이상이니까 2억이니까 정상적인 거래요. 3억 이상 차이 안 나잖아요. 계산한다 틀렸네. 계산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4번도 필수야, 이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어디서 먼저 공제를 받았다? 필요경비로 사업소득 나왔다. 그럼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야? 산입된 거를 제외한 거야? 산입된 거잖아. 그럼 양도가액에서 공제 안 해주죠?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어디서 공제를 받았어?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그럼 필요경비로 산입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죠?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해줘. 그럼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5번. 뭐와 뭐를 팔았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 같은 자산이죠? 같은 자산이니까 손해가 나면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같은 자산이니까. 근데 토지가 아니라 주식이라면
다른 자산 옳은 지문이에요. 토지가 아니고 주식이라면 옳은 지문이라고요. 같은 자산 1호 자산.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 자 30번. 자 어디 걸 물어보는 거야? 국외 하간 비거주자를 물어보거나 국외를 물어보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국외 거예요. 국외. 요약집은 707부터 이어지네요. 자 1번. 우리가 국외는 딱 출제되는 게 뭐예요? 여보세요. 국외. 딱 하면 국외 뭐가 기억나? 거주자가 팔죠? 국외.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5년 이상. 그리고 국외 거는 뭐를 안 해줘? 장특공제를 안 해줘. 그리고 세율도 몇 프로를 적용 안 해? 70% 안 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문제 읽으면서 5년 이상 장특공제 안 해줘요. 세율은 기본 세율로만 갑니다. 미등기 세율 적용 안 한다고요. 미등기는 국내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1번 국외잖아. 자, 미등기. 국외 거는 미등기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포함만 다 맞잖아요.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 부동산 임차권. 국내 것은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국외 거는 미등기로 팔더라도 포함합니다. 실질로 따져요. 이거 1번이 뭐라고요? 얘가 부동산 임차권. 국내 것은 등기되고 국외 거는 등기불문. 자, 그 다음 2번은 나왔잖아. 국외 거. 장특공제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죠? 답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됐다. 똑같아 이거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확인되면 국외 것도 뭐다?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평가 금액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국외 것도 실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답은 몇 번?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 이거는 뭐를 물어봐?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뭐다? 소득별로 연 얼마를 해준다? 250. 공제한다. 당연한 거죠. 국외권 기본공제 해줘요. 국외 연 250. 자, 그 다음 5번. 국외 토지다. 그럼 양도세를 국외에서 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잖아요. 세액공제 방법만 있다. 틀려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있다. 그래. 틀려. 거주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답이 몇 번이다? 3번이에요. 3번이라고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